자, 이번에는 지상권 전속기간. 아까 지상권은 뭐다? 땅 위에다 뭘 한다? 나무나 뭐다? 건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최소 몇 년, 최소 몇 년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석조. 그러면 굉장히 그 단단한 건물축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수목, 나무의 수목의 소유 목적인 경우는 몇 년? 30년 이상. 아시겠죠? 30년 이상입니다. 그 밖에 건물의 소유 목적은 15년, 그 다음에 건물 위에 공작물은 5년, 이렇게 30년, 15년, 5년. 그래서 석조 건물과 수목은 30년, 그 다음에 그 밖에 건물 15년,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몇 년? 15년으로 봅니다. 중간으로. 그 다음에 최장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한다라고 규정이 없는데 통서라든가 판례는 그냥 용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단 전속기간을 그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자 석조 건물인데 법에서 30년 이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석조 건물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계약서에 몇 년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최단 기간이 몇 년? 30년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무를 나는 식재하겠다. 나무를 재배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몇 년? 30년.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 우리가 건물의 구조를 아는 경우, 이미 석조 건물이라든가 일반 건물인 경우는 그게 구별이 되지만 계약하면서 나는 무슨 건물 짓지를 아직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땅을 좀 쓸까 해. 라고 했을 경우는 건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년을 본다? 15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이제 이 기간이 30년, 15년, 5년 지난 경우에,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라든가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이 현재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런 경우는 지상권자는 내가 계약 좀 연기하자. 다시 갱신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다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만약에 이 사람이 기간 좀 연장하자. 자, 이 건물 썼죠.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데 땅의 주인입니다. 나승성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석조 건물 굉장히 단단한 아주 대리석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기분 좋지요? 왜냐하면 대리석 건물은 최소 몇 년 간다? 30년 이상 가겠죠? 갑니다. 30년. 딱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30년이니까 최단 기간이 계약을 했는데 30년 지나도 건물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살고 싶어서 나한테 와서 갱신 좀 하자. 기간 좀 늘리자라고 했을 때 너 나는 싫어. 무슨 꽁꽁이 속에 있을까요? 이 건물을 차지하겠다는 꽁꽁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꽁꽁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나한테 와서 이 건물 네가 사. 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라고 하면 그걸로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가격은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이것을 절대로 공짜로 얻는다, 못 얻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갱신 기간을 다시 갱신할 때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최단 기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최단 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 갱신이라고 해서 더 낮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석조 건물 잘 지어놨는데 그거를 제가 30년 지나고 나서 그래 너 2년만 연장해 줄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최소 몇 년? 30년. 그래서 플러스 60년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30년 지나고 나서 30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건물을 차지할 욕심으로 2년만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지상권자는 뭡니까? 이 땅을 빌린 사람이죠. 땅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의 소유자는 그냥 이 사람이 쓰는 것을 묵인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막 가서 협조하고 그렇게 해주들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그 사람이 소유자건 지상권자건 전세권자건 아무 관계없이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소유권 관계에서. 그래서 상린관계는 지상권자인 경우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갖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만약 지상권자도 소유자가 와서 땅을 뺐으면 그 물건 반환해달라. 만약 방해라고 했으면 방해 제거를 해달라. 앞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예방 청구권이나 담보 제공해라 라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자, 물권적 청구권은 모두 인정된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 자, 지상권의 처분. 자, 이걸 봅시다. 여러분이 남의 땅을 빌어서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또 여러분이 남의 땅에 빌려다가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근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상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자, 둘 다 이건 단단한 건물하고 석조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둘 다 몇 년이다? 30년이다. 30년 지나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계약이 이제 끝날 경우에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상권의 양도 전속기간 내에서 토지 임대 저당권 설정 가능. 자, 이건 뭐냐면 30년 전에 이게 만약 10년밖에 안 지났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무엇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시 없이 이것이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돼서 소유자가 너 절대 이거 그냥 네가 나가면 나갔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임대금지 특약을 했다. 양도라든가 그런 금지 특약을 했다. 이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그 기간 내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저당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당권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만약에 이제 그 치료를 주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아까 저 같은 경우 제 시골에 예컨대 아주 산간벽지에 있는 임야가 있다. 그 임야를 놀이공원으로 꾸며주겠다. 아니면은 산책로 과수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산책로를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30년을 지상권 계약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고맙다고 박수치면서 계약할 겁니다. 왜? 30년 지나면 밤밭이라든가 그 산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겠죠. 그럼 저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 산이 가꾸음으로써 산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돈 안 받고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지도액이라든가 그 지급 시기 등 지도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0년입니다. 30년. 제가 이번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컨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아무도 땅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경수를 심는 사람한테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기로 해서 했습니다. 몇 년간? 30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쫓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땅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용료, 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 지료를 증감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액이 결정된 후에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라든가 지가의 변동으로 종래 지료액이 불합리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료 체납 2년분이죠.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합니다. 자, 이게 나무를 심는 것은 몇 년이죠? 3년이죠. 30년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1년 냈습니다. 오케이. 2년째 안 냅니다. 3년째 안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4년째 되는 첫날에 자, 너 지상권 계약 해지됐어. 이 사람은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가 없다. 자기가 그 지료를 내지 않는 이상 이 30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년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이라든가 그다음 민법 관련 특별법 예컨대 주택임대차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이러한 지료, 전세금, 차임, 보증금 이러한 남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목이 지료가 됐든 전세금이 됐든 차입금이 됐든 보증금이 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이와 비슷하게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게 지상권이었죠. 그렇죠? 지상권에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아직 안 배웠죠. 다음에 배웁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여러분들이 채권 시간에 배우는데 역시 이런 경우도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동일한 취지입니다. 내용은 주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전세권에서 보는 것처럼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경우에도 역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증감 청구권은 뭐든 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빌어 쓰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관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시킬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의 소멸사유. 자, 지상권의 소멸사유는 뭡니까?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자, 이 땅을 빌어 쓰고 있습니다. 땅을 빌어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빌어 쓰고 있는데 이 지상권이 없어지려면 이 땅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멸실,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까 30년, 15년, 5년 각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에 혼동. 자, 혼동이 뭐라고 그랬죠? 자, 현재 이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에요. 그런데 갑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 아직 3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석조 건물에서 3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약 기간이 5년밖에 안 지나서 25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이 땅을 쓰려면. 근데 돈도 급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남들한테 팔려고 하니까 남들이 무슨 소리냐. 너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왜 사냐.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사더라도 이 사람이 돼서 25년간 땅을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왜 사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값이 쭉 떨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갑이 을한테 옵니다. 자, 내가 2차차 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너한테 이 땅을 팔겠다. 살 생각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을이 오케이. 그 대신 좀 싸게 팔아라. 그래서 물론 나 싸게 파마.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 땅도 을의 소유, 집도 을의 소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지상권 등기가 있다고 하면 그 등기가 당연히 이 혼동에 의해 법리에서 소멸되겠죠. 혼동은 지금 벌써 서너 번 나왔습니다. 혼동 여러분들 뭐죠? 제한물권과 소유물권이 동일인에게 소유된 경우에 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자의 명의에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그렇죠? 경매로 인해서 땅이 넘어간 경우,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국가에서 땅을 수용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 지상권이 소멸되고 그 밖에도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아까 2년분에 대해서 지료를 주지 않습니다. 납입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야,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겹습니다. 나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를. 지상권의 포기. 그 다음에 약정 소멸 사유. 당사자 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자라고 정해놓은 경우는 그렇게 소멸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씩 설명드렸는데 아까 소멸 청구권에서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2년 이상 소멸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지상권의 포기. 자, 내가 내 땅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포기할게 라고 하는 거죠.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땅에 대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저기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건물 나무 주인이 나 이제 조경사업 그만할래. 그냥 시골 들어서 살 거야 라고 조경사업 포기하면서 나무 다 뽑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지상권 주장 안 해 더 이상 라고 하면 포기가 되겠죠. 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상권을 등기를 한 경우는 의사표시와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긴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는 손해도 배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저당의 목적인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약정 소멸 사유는 당사자 간의 약정한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지상물 수거 의무,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남의 땅에 대해서 이제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그 공작물 설치한 경우에 남의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 기계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상권을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원상에 회복시켜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집이 지어져 있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이러한 경우에 땅의 소유자가 당신이 거기에다가 부착시켜 놓은 그러한 건물이라든가 수목에 대해서 내가 살 테니까 그걸 팔아라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우리 30년이고 이거는 이제 기계는 5년이었죠. 그래서 5년 동안 쓰다가 저기 지상권자가 이 땅에 대해서 쓰고 있는 지상권자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 기간을 갱신하자 땅 주인아 하니까 땅 주인이 싫어 나 싫을래 안 할 거야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너 싫다고 하면 이 건물 네가 사 이 나무도 네가 사고 기계도 네가 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지상권자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수거를 해서 원상에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경우는 지상권자가 그것을 그만 철거를 시키려고 했을 때 땅 주인이 즉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팔 수밖에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계약기간 끝나서 더 연장하고 싶은데 땅 주인이 이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아 네가 이거 사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상당한 가액이라고 그랬죠. 상당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그 비슷한 거래 시가에 의하면 하겠죠.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어떨 걸까요? 법원이 정하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지상권 설정 당시에 기존 건물이나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철거 합의가 있는 경우, 지료, 연체료,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한 경우, 그 다음 기타 지상권자의 기책 사유로 약정 소멸가 발생한 경우는 매수 청구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료를 안 내서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내가 2회 이상, 2년분 이상 지료를 못 내고 있어서 땅 주인이 너 나가 이제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나갈 테니까 그럼 내가 여기 심어놓은 나무 네가 사.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귀책 사유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지상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한 것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약정 소멸 사유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일 때 지상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에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건물이 자기 대지와 지상권 설정자의 대지에 걸쳐 있거나 건물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지상물에 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므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대금 지급 이행과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취지죠.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드린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가 구별된다.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시골에는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료로 지료 무료로 나는 아까 기분 좋다고 그랬죠. 무료라도 얼마든지 그거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과수원 쫙 만듭니다. 과수원 종류별로 쫙 만들고 산책로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산하고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게끔 해서 구경도 이렇게 그 만들고 연인들 데이트 코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을 완전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산의 가치가 굉장히 증대됐다. 예컨대 산이 1000만 원밖에 안 했었는 가치가 산이 예컨대 1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엄청난 큰 가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러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어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수지상권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상권이 뭔지 배웠었죠? 지상권이 뭔지,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동일한 땅 위에 동일한 건물의 경우에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실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366조하고 305조가 이 규정이 있었죠. 그 밖에 가담법이라든가 이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이 많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요한 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또 교환도 보시고 교환이 또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신 분들은 기존의 다른 참고서라든가 교재를 읽어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